3차원 좌표 공간 R3에 공면 시그마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 녀석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g는 마지막 좌표 g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달립니다. 그러면 g는 마이너스 1과 g는 2를 이렇게 3차원 공간에서 시각화한 거고요. 요 영역, 요 사이에 있는 영역에 어떤 놈이 있는 건데 거기 있는 놈들이 뭘 만족하는 거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을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방정식이냐면 xy 평면에서는 원이지만 3차원 공간상에서는 뭐냐? 일단 g가 0이면은 요 단위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g가 1일 땐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걸 그리고 위로 올리는 거고 g가 마이너스 1일 때 어떻게 돼? 똑같은 걸 그리고 밑으로 내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클들로 폴리에이트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지축이 있으면 이걸 중심으로 하는 회전운동을 생각하면 이렇게 원이 나오겠죠. 이 원을 위로 쌓아 올려요. 그리고 이걸 어디에서 자르냐면 g는 마이너스 1과 g는 2로 자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음료수 캔 있죠? 캔처럼 이렇게 원기둥 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윗면도 아니고 아랫면도 아니고 옆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을 만족하는. 자, 그래서 원기둥면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원기둥면에 이 원기둥 옆면 있죠. 이 원기둥면을 우리가 시그마라고 할 거예요. 이 녀석 위에다가 향을 줄 거예요. 향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영어로는 공면에 향을 준다는 건 뭐냐 하면은 단위 법벡터 장을 공면 위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즉 공면의 각 점마다 단위 법벡터들을 심는데 얘네들이 연속이 되게 심어줘야 돼요. 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축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지축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 공면 위에 있는 점에서 바깥을 향하게 n을 심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있는 점이 x, y, g면 얘를 시발점으로 한 벡터를 그리면 얘가 nx, yz가 되는데 바깥을 향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을 향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바깥쪽을 향하는 연속인 단위 법벡터장을 심을 겁니다. 어디 위에다가? 원기둥면 시그마 위에다가요. 원기둥면은 다행히도 다음과 같은 3변수 함수를 생각했을 때 이 녀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둬요. 물론 g는 여기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은 이게 상수인, 이게 1이 되는 x, y, z를 다 모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등위면으로 표시됐을 때는 등위면 위에서의 법벡터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바로 나블라 fx, yz로 주어져요. f를 x로 편미분하고 f를 y로 편미분하고 f를 g로 편미분한 요 3차원 벡터를 생각하면 이 녀석이 바로 뭐냐면 저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fxyz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x로 편미분하면 2x, y로 편미분하면 2y, g로 편미분하면 0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게 지금 수직인 방향 중에 하나가 이제 기울기 벡터가 이렇게 기울기 벡터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얘가 단위 법벡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기가 1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기를 1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크기의 역수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루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1을 x, y, 0에다 곱해주는 거예요. 결국 여기 있는 2는 공통으로 있는 거니까 중요한 팩터가 아니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래서 단위 법벡터 장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n1xyz는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n2xyz는 뭐냐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렇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단위 법벡터로 취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여기가 플러스인 걸 택할 거예요.
바깥쪽을 향하는 거.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간단해집니다. 왜냐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예요? 이 문제에서는 이게 이 공면 위에서는 이 공면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에요. 그러니까 단위 법벡터정이 이렇게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nx x, y, 0을 바깥쪽 지축으로부터 멀어지는 단위 법벡터정을 심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면이 주어져 있고 공면의 향을 줬고 그 다음에 적분할 벡터장을 줘야 돼요. 벡터장 fxyz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x, 공간상의 x, y, g마다 이 점마다 화살표를 하나 대응시켜 주는데 화살표에 성분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 이게 바로 벡터장 fxyz예요. 각 점마다 요 벡터를 요걸 출발점으로 하는 벡터를 심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남은 일은 요 플럭스 적분을 계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플럭스 인테그랄을 계산해 봅시다. 벡터장 f는 여기 주어져 있고요. 공면 시그마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플럭스 인테그랄은 벡터장의 면적분은요. 공면 시그마의 향이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공면의 향이라는 건 뭐예요? 공면의 수직인 단위 법벡터장을 연속이 되도록 심어줬다는 겁니다. 원기둥면에서는 연속 단위 법벡터장을 하나로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x, y, 0으로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플럭스는 공면 시그마는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고요. g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달리는 x, y, g를 다 모아놓은 공면 위에서 fxyz라는 벡터하고 뭐를 닷 프로덕트 해야 될까요? 플럭스를 계산한다는 건요. 이게 빠져나가는 건지 들어가는 건지 위로 나가는 건지 아래로 내려오는 건지 향이 주어져 있어야 돼. 이 공면의 향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지금 little n xyz로 주어져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게 이거의 크기가 항상 1이어야 돼요. 자, 원기둥면 위에서 이 벡터의 크기가 항상 1인 건 왜 그래요? 이 벡터의 크기를 계산해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0제곱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는 정말로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은 플럭스를 이렇게 닷 프로덕트 위드 유니노멀 벡터로 하고요. 이제 이 스칼라 함수를 계산해야겠죠. 이 녀석은 이 공면에서 얘 두 개를 닷 프로덕트를 해봐요. 이거하고 얘를 닷 프로덕트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의 2의 yg 더하기 y의 2의 gx 면적분이에요. 그쵸? 이거를 적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원기둥면 위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그리고 g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달리는 거예요. 자, 요런 공면 위에서 이런 스칼라 함수를 면적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면 위에서 어떤 스칼라 함수를 면적분하고 싶어요. 그러면 선적분 할 때처럼 똑같아요. 공면을 매개화해야 돼요. 공면을 매개하는 좋은 방법은 우리한테 주어진 공면은 원기둥면이기 때문에 원기둥 좌표계를 쓰면은 계산이 간단해질 거예요. 그래서 x, y, g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z가 되는데 r이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야. 축과제의 거리는 1이에요. 그래서 쓰나 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리고 세타와 g의 범위는 세타는 한 바퀴 도는 것이고요. g는 0이 아니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달리는 거죠. 이게 바로 매개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개화 이름을 주면요. 이렇게 원기둥 좌표계에 나오는 세타와 g를 이용해서 매개화를 했는데 캐피탈 X 세타 g라고 이름을 불러줍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3차원 공간에 있는 곡면 위에서의 면적분은 이제 평평한 이 세타 G 평면에서의 적분으로 바뀌어요.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달리고요. G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달려요.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이 되겠죠. 이 직사각형에서의 면적분은 이중적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 달리고 G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달릴 때, 자, 이만큼은 어떻게 해주냐면 x가 뭐예요? x가 뭐냐면은 코사인 세타, y는 뭐예요? 사인 세타, g는 뭐예요? t예요. 그래서 g는 바꿀 게 없고 x 대신에 코사인 세타, y 대신 사인 세타를 대입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거는 뭐냐면 어차피 원기둥이기 때문에 x제곱더 y제곱은 뭐예요? 1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 대입하기 전에 이미 요건 앞부분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공면상에서. 근데 실제로 이건 이제 1이고 그대로 1을 물려받아도 되고, 이거 하기 싫으면 x는 코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를 대입하는 순간 1이 되겠죠. 자, x는 코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를 대입하고 g 대신에 g를 대입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사인 세타 2에 코사인 세타의 g가 되고, 그 다음에 꾸불꾸불한 곡면 위에서의 에어리어 엘리먼트는 매개화에 나오는 그 변수들 세타 G 플레인에서 d 세타 dg가 되는 게 아니죠. 뭐가 돼야 돼요? 이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이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은 요 매개화한 게 x였거든요. x를 세타로 편미분한 거, x를 g로 편미분한 거,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의 넓이를 재야 되니까 요 녀석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x 세타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거를 세타로 편미분을 해. 그리고 g로 편미분을 해.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 크기를 재. 그러면 한 땀 한 땀 계산을 하면은 이 녀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크기가 1이 돼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간단해집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중 적분은 그냥 요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적분 영역이 뭐냐면요, 세타지 평면에서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g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예요. 요 직사각형 영역에서 이런 이상한 함수를 적분해야 되는데, 자, 이거를 보면은 이 영역에서 앞에 나온 요 1을 중적분하면 뭐가 나오나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세로의 길이는 3, 가로의 길이는 2파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넓이는 6파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하고자 하는 적분은 뭐냐면 6파이에다가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 달리고 g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달릴 때 이제 남은 게 뭐냐 하면은 이 무시무시해 보이는 코사인 사인이 들어간 이 이중적분을 계산을 해야 돼요. 에어리아 엘리먼트 세타 G 플레인, 세타 G 평면에서 요 직사각형에서 요 함수를 이중적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만큼의 이중적분은 0이 돼요. 그래서 답은 구하고자 하는 플럭스는 6파이가 됩니다. 이제 남은 일은 뭐예요? 왜 이 이중적분이 0이 되느냐? 여러분 스스로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남은 일은 세타 G 평면에서의 이중적분을 계산하는 겁니다.
G는 마이너스 1, G는 2, 세타는 0, 세타는 2파이를 생각하고 세타지 평면에서 이 영역을 이 직사각형 영역을 D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어떤 이중적분이냐면 이 영역 D에서 DA를 계산하는 건데 뭐를 이중적분하는 거냐? 코사인 세타의 2의 사인 세타 G 플러스 사인 세타의 2의 코사인 세타 G. 물론 이게 세타지 평면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은 에어 엘리먼트에다가 여기 세타 G라고 써도 됩니다. 책에서는 이제 DA는 DV2라고 썼어요. 2차원 다중적분이라고 해가지고 이중적분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책에서는 어떤 책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적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중적분을 계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금 영역이 직사각형이니까 포비니 정리를 쓰는 거죠. 포비니 정리를 쓰면은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G에 대한 적분을 나중에 할 거예요. 그리고 세타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적분하고자 하는 함수를 복붙해야겠죠. 그러면 이만큼은 이너 인테그랄이에요. G를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원픽을 하고 요거를 세타에 대한 적분을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이 이너 인테그랄을 이름을 불러줘요. 이거는 G를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내가 원픽을 하면은 요 적분을 계산하는 거예요. 요걸 따라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 녀석을 G에 대한 함수니까 G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IG를 적분하는 거고 where IG는 바로 IG는 G에 대한 함수지만 세타에 대한 적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만큼은 정확히 뭐냐면 요만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요 세타에 대한 적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i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요. G가 0일 때를 먼저 볼 거예요. G가 0일 때는 i 0이죠. 0은 0부터 2파이까지 코사인 세타의 2의 사인 세타의 G에 대한 0을 대입한 거 플러스 사인 세타의 2의 코사인 세타 G에 대한 0을 대입한 거 D세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0이고 2의 영승은 1이죠. 이것도 0이고 이건 1이고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이 구간에서 코사인에다가 사인을 더한 걸 적분하는 거예요. 0부터 2파이까지 적분인데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예요. 이건 하나마나 0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건 이제 G가 0이 아닐 때인데 G가 0이 아닐 때는 어쨌든 이 적분은 G에 대한 함수지만 세타에 대한 적분이에요. G를 내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0이 아닌 걸로 원픽을 했을 때 0부터 2파이까지 이제 이 녀석을 적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G에 대해서 적분이 간단하게 되나요? 안 되나요? G에 대한 적분이 아니지. 세타에 대한 적분이죠. D세타. 자, 얘가 세타에 대해서 적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자, 2의 사인 세타 G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은 2의 사인 세타 G를 일단 복붙을 하고 얘를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세타에서 편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G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데 1/G를 가져오면 이 녀석이 쓱 하고 사라질 거예요. 아,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이 녀석이 세타에 대해서 적분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 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세타에 적분 가능한가요? 네,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간단히 해보면 이만큼은 결국에 뭐냐 하면은 뭐를 세타로 편미분한 거냐 하면은
1 오버 g에 2의 사인 세타 g 마이너스 1 오버 g에 2의 코사인 세타 g가 됩니다. 그래서 g가 고정이 됐을 때는 g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고정이 됐을 때는 이거는 그냥 이거를 세타로 그냥 미분을 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정적분은 이 값을 세타가 0일 때, 세타는 2파일 때를 해서 차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메이킹 센스한 이유는 뭐냐면 g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원오버g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바케로 케이스를 나눈 것이고요. 자, 그런데 세타에다 2파이를 대입한 거에서 세타에다가 0을 대입한 거를 이걸 통째로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하나마나 0이죠. 자, 그래서 이 ig라는 녀석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얘는 g가 0이든 0이 아니든지 간에 항상 뭐가 나와요? 항상 0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항상 0이라고요. 0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0을 적분하면은 0이죠. 그래서 이 이중적분은 이 영역에서 얘를 적분하는 거는 0이 됩니다. 세타지 평면의 직사각형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변하고요. g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변해요. 이 직사각형 영역에서 뭐를 적분하고 싶냐 하면은 코사인 세타의 2의 사인 세타의 g 플러스 사인 세타의 2의 코사인 세타 g를 이중적분하고 싶어요. 이거를 이 영역에서 이중적분하고 싶어요. 이 영역의 이름을 내가 D라고 불러주면 구하고자 하는 적분은 영역 D에서 이렇게 이중적분이 되는 거죠. 얘를 세타지 플레인에 있는 걸로 강조하고 싶으면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G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세타에 대해서 적분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후빈위 정리를 쓰는데 이중적분을 반복적분으로 바꾸는데 세타를 밖에다가 쓸 거예요.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달리고요. 그 다음에 이너 인테그랄이 뭐냐면은 g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달리는 거죠. 적분하고자 하는 함수는 바로 이 녀석이에요. 자, 이 녀석을 복사를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 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타를 원픽을 해. 0과 2파이 세타를 원픽을 하고 요 구간에서 그러니까 g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달리는 거예요. 요 이너 인테그랄 계산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잠깐 바깥으로 빼고 자, 이거는 세타에 대한 적분이고 이거는 g에 대한 이건 세타에 대한 적분이고 얘는 세타에 대한 식이고 자, 이건 세타에 대한 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세타를 0과 2파에서 원픽을 해요. 그럼 얘는 다 고정이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세타가 달라지면 이 적분값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얘는 g에 대한 적분이지만 세타에 대한 함수예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계산해야 될 거는 뭐냐면 0부터 2파이까지 j 세타를 계산해서 이거를 적분을 하면 얼마가 되느냐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자, j 세타를 계산해야 돼요. 먼저 이너 인테그랄을 먼저 계산합시다. 이거는 g에 대한 적분이에요. 자, g에 대한 적분이에요. 뭐를 g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게 되나요? 이 안에 게 되나요? 세타는 0과 2파이 사이에서 내가 고정을 했어요. 여기 원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g에 대한 적분을 봤을 때. 자, 그러면 g에 대해서는 얘는 상수고 이거는 지수함수에 여기 안에 상수가 들어간 것밖에 안 돼요. 적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사인 세타가 0이 아니면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0이 아니면 둘 다 0이 아니어야 돼요. 둘 다 0이 아닌 경우에는 이 녀석이
뭐를 미분하면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은 지에 대해서 편미분은 뭘 하면 되냐면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의 2의 사인 세타 지. 앞에 거 적분하면 이거고요. 뒤에 거 적분하면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2의 코사인 세타의 지예요. 이거를 지로 편미분하면은 언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둘 다 0이 아닐 때, 즉 분모가 0이 아닐 때 지로 편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세타가 상수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세타가 상수로 고정되어 있을 때는 얘를 g로 미분했다가 적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g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 차이를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적분값이에요. 그래서 g에다 2를 대입하면은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그리고 g에다 마이너스 1도 대입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가 어떻게 되냐면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 텀에다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2의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코사인도 사인도 0이 아닐 때, 즉 언제 성립하는 거냐면 세타가 2분의 파이의 정수배가 아닐 때, 즉 2분의 k 파이 꼴이 아닐 때, 여기서 k는 정수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타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니까 뭐가 되겠어요? 0,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리고 2파이. 요게 아닐 때, 세타가 요게 아닐 때 이게 되는 거예요. j 세타를 구했어요. 그러면은 세타가 만약 이 중에 하나일 때는 여기다 대입을 해보세요. 그럼 뭔가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값들이랑 이거랑 어떤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j 세타를 구했어요. 그래서 j 세타를 적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j 세타의 적분이 j 세타를 구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이제 이거를 계산해서 이게 0이라는 걸 보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은데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정적분으로 정리한 함수 j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j를 구해보면 세타가 2분의 파의 정수배가 아닐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그리고 세타가 2분의 파일 때는 또 따로 구해야 돼요. 2분의 파이의 배수일 때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j 세타를 구해보면은 이제 분모가 0이 아닐 때 사인 세타도 코사인 세타도 0이 아닐 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은 이걸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녀석과 이 녀석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에다가 뭘 곱한 거냐 사인 세타에다 뭘 곱한 거냐 하면은 사인 세타분의 2의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뒤에는 코사인 세타분의 2의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함수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세타가 이제 2분의 파이 정수배일 땐 둘 중에 하나 0이 되니까 이제 골치가 아픈 거잖아요.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사인 세타를 한 무더기로 봐요. 그러면 F라고 하지 말고 H라고 하죠. 리틀 h t는 뭐냐면 리틀 h x로 할까요? t로 할까요? t로 해보자. 얘는 어떻게 쓰냐면 t분의 2의 2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라고 해봅시다. 얘는 분명히 t가 0이 아닐 때만 메이킹 센스 해요. 0이 아닌 실수일 때. 그럼 t는 0일 때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가장 자연스러운 건 t가 0으로 갈 때 이거의 극한이 뭐냐는 거죠. 이거의 극한은 얼마가 되나요?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HT를 이렇게 복잡하게 썼는데 HT가 뭐냐 하면은 사실은 J 세타가 뭐냐 하면은 세타가 2분의 파이 정수배가 아니면 코사인 세타에 H에 사인 세타 T 대신에 사인 세타를 대입한 거고 플러스 사인 세타 H에 T 대신에 코사인 세타를 대입한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세타가 2분의 파이의 정수배가 아닐 때 성립하는 건 당연히 여기서 계산한 거고 재밌는 거는 세타가 2분의 파이의 정수배일 때도 얘가 여전히 성립한다는 거예요. 세타가 2분의 파이의 정수배일 때도. 그러면은 세타가 2분의 파이의 정수배든 아니든 0과 2파이 사이에 있으면 J 세타는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 HT라는 건 도대체 뭐냐? HT라는 건 뭐냐면 사실 이거 지수함수 여러분 테일러 시리즈 0에서 전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한마디로 HT라는 함수는 뭐냐면 3 더하기 t는 0일 때 3이죠. 더하기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이고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n 팩토리얼로 나눈 거예요. 여기 위에 2의 n승에서 마이너스 1의 n승을 뺀 거. 마이너스 t, 2t니까 2x의 n승, 마이너스 1의 x승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여기서 x가 아니라 이제 t가 되겠죠. 그래서 파워 시리즈 전개가 존재하고요. 이 파워 시리즈는 언제 수렴하냐면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수렴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J세타가 이렇게 예쁘게 그래프로 나오는 거예요. 얘를 0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넓이가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 살아 있어요. 다 더하면 얼마냐면은 넓이 계산하면 0부터 2파이까지 달리면 넓이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0이라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4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시프트를 시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여기 대칭이 또 있거든요.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체 넓이가 0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여기랑 여기 요렇게 넓이가 더해서 0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대칭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왜 더해서 상쇄가 되는지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J세타라는 함수를 세타에 대해서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미분 가능하냐? 이게 적분 가능하냐는 거예요. 세타에 대해서. 자, 그 적분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HT 파워 시리즈로 정의된 거는 적분이 존재해요. HT의 적분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내가 캐피탈 HT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얘를 텀 바이 텀 적분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t 더하기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t의 n승 n 팩토리얼이니까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2의 n승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1의 n승이 t n 더하기 1. 얘도 역시 파워 시리즈가 수렴하면 적분도 잘 정의되고 이것도 모든 거에 대해서 잘 수렴합니다. 이 파워 시리즈. 그리고 HT를 텀 바이 텀 T로 미분해봐요. 그럼 정확히 오게 돼요. 그러니까 HT를 T로 미분하면은 리틀 HT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적분한 게 뭔지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H 사인 세타 그렇지. 여기서 뭐라고 쓰냐면 캐피털 H 사인 세타를 이거를 세타로 미분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캐피탈 H 코사인 세타 이거를 세타로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이 녀석이 나오나요? 그래서 어떤 녀석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되는지 이 식으로부터 명확해지죠. 그러면 이게 뭘 미분하면 이게 되는지 알았으니까 J세타가 되는지 알았으니까 적분하는 건 어렵다 쉽다? 어렵지 않겠죠. 자, 디테일은 여러분이 체크해 보세요. 공면 시그마에서 벡터장 F를 적분할 거예요.
플럭스 인테그랄입니다. 플럭스 인테그랄, 벡터장의 면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벡터장과 공면 위에 주어진 향을 주는 단위 법벡터장을 내적을 해서 스칼라 함수를 만든 다음에 얘를 면적분을 해도 되지만 얘를 꼭 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문제에 지금 이게 주어져 있잖아요. 얘를 꼭 계산해서 내적을 하지 않아도 면적분을 바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어요. 지금 x 세타 g가 뭐냐 하면은 벡터장을 x 세타 g가 뭐냐, 우리의 놀이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 공면이에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고요. g는 마이너스 1과 g는 2로 잘라가지고 생긴 요 유한한 원기둥 조각이에요. 이 원기둥 옆면, 이게 우리의 주인공 시그마예요. 이 공면은 닫혀 있나요? 닫혀 있지 않아요. 근데 닫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윗면 있죠? 윗면의 방정식은 뭐냐면 g는 2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하인 이 원판이에요. 그리고 아랫면도 있어요. 아랫면은 뭐냐면 g는 마이너스 1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하가 되는 거죠. 옆면은 뭐예요? 옆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고 여기서는 이제 등호가 되고요. g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달리냐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달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에 주어진 공면 시그마고, 자, 윗면과 아랫면을 각각 시그마 탑, 시그마 바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영역을 생각하냐면요. 리전 R은 뭐냐면 어떤 XYZ를 다 모아놓은 영역이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을 넘지 않는 영역이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원기둥 내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부. 그리고 G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G는 1과 G는 마이너스 1과 G는 2로 자르면은 원기둥 캔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콜라 캔 같은 거예요. 그 내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역 아래, 리전 아래 바운더리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옆면, 그리고 윗면, 그리고 아랫면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뭘 쓸 수 있냐 하면은 이 영역 R에서 발산 정리를 쓸 수 있어요. 뭐냐 하면은 R의 경계를 통해서, 경계 공면을 통해서 벡터장 F가 빠져나가는 플럭스는, 이거는 아웃워드 플럭스예요. 아웃 플럭스예요. 빠져나가는 플럭스는 뭐랑 똑같냐 하면은, 벡터장 F가 빠져나가는 플럭스는 뭐랑 같냐 하면은 이 영역에서, 리전 R에서 뭐를 삼중적분하는 거냐? 뭐를 삼중적분하는 거예요? 발산 정리에 의하면 F의 발산을 구해요. 다이버전스를 구해서 이거를 삼중적분하면은 정확히 토탈 플럭스가 나오는 거니까, 이 토탈 플럭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윗면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랫면으로 빠져나가는 거, 옆면으로 빠져나가는 토탈 플럭스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토탈 플럭스가 아니고 옆면으로 빠져나가는 플럭스거든요. 그래서 옆면으로 빠져나가는 플럭스를 생각해 보면 이 전체 플럭스는 뭐 있냐면은 옆면으로 빠져나가는 플럭스, 윗면으로 빠져나가는 플럭스, 아랫면으로 빠져나가는 플럭스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플럭스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요 플럭스, 옆면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플럭스 더하기 윗면을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플럭스 플러스 아랫면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플럭스, 이거를 다 더한 게 이유 삼중적분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옆면으로 빠져나가는 플럭스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버전스를 삼중적분하고 거기에서 뭘 빼요? 아래로 빠지는 플럭스, 위로 빠지는 플럭스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분해야 될 게 지금 하나, 그리고 2 더하기 3. 이걸 계산하면 나머지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스스로 계산해 보세요. 3차원 발산 정리를 이용해서
플럭스를 구하는 과정을 완성해 봅시다. 자, 벡터정 fxyz는 복잡해 보이지만요. 이거의 다이버전스는 엄청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x로 편미분하면 얼마예요? 얘는 뭐든지 간에 이걸 x로 편미분하면 1, 얘를 y로 편미분하면 1, 얘를 g로 편미분하면 1이에요.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3입니다. 그래서 여기 발산 f의 발산을 3중적분하면은 이 발산이 뭐예요? 상수 3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영역 아래서 이 캔의 내부 영역에서 3을 3중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캔의 부피에다가 3배를 하는 거죠. 근데 캔의 부피는요. 높이가 3이고요. 지금 원기둥을 보면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캔의 부피는 정확히 3파이고요. 지금 다이버전스가 항상 3이니까 토탈 플럭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파이에다가 3을 곱하면 9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남은 거는 뭐예요? 위쪽으로 빠져나가는 플럭스랑 아래쪽으로 나가는 플럭스를 더해가지고 9파이에서 빼면은 옆면으로 나가는 플럭스가 나오는 거죠. 3차원 발산 정리에 의하면 벡터장 F의 토탈 플럭스는 9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토탈 플럭스는 뭐냐면 옆면으로 나가는 거, 윗면으로 나가는 거, 아랫면으로 나가는 거 전부 다 이 플럭스를 더했을 때 9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옆면으로 나가는 플럭스이기 때문에 윗면으로 나가는 플럭스랑 아랫면으로 나가는 플럭스를 더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탑 서피스가 있고요, 바텀 서피스가 있어요. 얘네들을 매개화하는 건요 엄청 쉬워요. 이미 매개화 되어 있어. 그냥 g는 2고 g는 마이너스 1이 매개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x제곱 y제곱 1 이하인 영역에서요. 그래서 지금 뭘 계산해야 되냐면 시그마 탑 f 닷 d 볼드 s 플러스 시그마 바텀 f 닷 d 볼드 s죠. 자, 시그마 탑이라는 건 뭐냐면 g는 2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하인 영역이에요. 여기 f랑 뭐를 닷 프로덕트 해야 되고 플러스 g는 마이너스 1 x제곱 더하기 y제곱 1 이하 f 닷 ds를 계산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 계산은 생각보다 쉬워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닷 프로덕트를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윗면에서의 단위 법벡터, 아랫면 바텀에서의 닷 프로덕트를 해야 되는데 n이 뭐냐면 이 라운드 r, 이 영역 아래 바운더리 3개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향은 윗면의 향은 지금 이렇게 바깥으로 위로 오리엔테이션이 위로 주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역을 벗어나는 영역으로 n이 주어진 거예요. 발산 정리를 쓸 때. 그래서 얘가 윗면에서 라운드 r로부터 물려받은 향은 뭐냐면 윗방향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평면이거든요. 지능이. 그러니까 n이 그냥 0, 0, 1이 되는 거예요. On the other hand, 바텀에서는 밑면에서는 라운드 아래 경계에 주어진 향을 물려받으면 빠져나가는 거니까 아래쪽을 향해요. 그래서 여기는 0, 0,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단위 법벡터. 얘는 평면이기 때문에 상수 벡터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단위 법벡터장이. 자, 그래서 결국에는 g는 2라는 평면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1 이하인 영역 ds 플러스 g는 마이너스 1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1 이하인 영역에서 면적분을 하는 것인데 f라는 벡터장하고 벡터 함수하고 0, 0, 1 벡터를 내적을 해봐요. 그러면 다 프로덕트를 하면 마지막 성분만 살아남겠죠. g 더하기 2xy. 그리고 아랫면에서는 0, 0, 마이너스 1이랑 다 프로덕트를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g 마이너스 2의 xy가 되겠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g가 상수예요. g가 상수예요. g는 2니까. 그렇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g는 뭐냐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g였으니까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스칼라 함수를 면적분하고 요 스칼라 함수를 면적분해야 되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면을 어떻게 매개화해요. 이렇게 G는 2에 붕 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매개화해요. 이거는 그냥 그래프로 볼 수 있어요. 어디에서의 그래프냐면 G는 0을 생각하면 여기 XY 평면에서 요 디스크 있죠. 속이 꽉 찬 이 원판, 단위 원판을 생각하고 여기에서의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는데 G는 fxy는 뭐다? 그냥 상수 2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대로 적분하고자 하는 높이 함수는 물려받고요. xy로 표현하는 거니까 매개변수가 지금 xy예요. 그리고 ds는 뭐가 되냐면 이 경우에는 이게 평평한 평면이거든요. G는 상수. 이럴 때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원래는 이렇게 G는 fxy로 주어지면 에어리어 엘리먼트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그래프상에서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루트에 fx 제곱 더하기 fy 제곱 더하기 1의 루트 씌운 거에 dx dy거든요. 자, 요게 일반적인 그래프에 주어지는 에어리어 엘리먼트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윗면에서는 fxy는 그냥 상수 2거든요. 이 fxy가 상수일 때 편미분해서 지지고 볶아봤자 얘는 어떻게 돼요? 그냥 dx d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적분은 어떻게 바뀌냐면 이중적분으로 바뀌는데 xy는 매개변수가 살고 있는 xy 평면에서 이 단위 원판이 되는 거고요. 이랬을 때 2 더하기 xy를 ds가 원래는 dx dy 옆에 덴서티가 붙는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허리존털한 평면인 경우에는 그래프를 읽었을 때 그냥 앞에 덴서티가 1이에요. 1을 쓰나 마나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윗면에서의 윗면에서의 면적분이고요. 아랫면도 똑같아요. 아랫면도 똑같이 단위원을 그리고요. xy 평면에서 1-2의 xy ds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공면 적분을 뭘로 바꿨냐면은 이중 적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위로 빠져나가는 플럭스와 아래로 빠져나가는 플럭스를 더해주면 결국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 이하인 원판에서 dx dy를 계산해 주는 거고, 아이고 여긴 ds가 아니고 여기도 dx dy예요. 2 더하기 2xy나 1-2xy를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죽어라 죽자 캔슬 되는 거죠. 그래서 원판에서 단위 원판에서 3을 이중적분하는 거예요. 3배에 이 원판의 넓이는 얼마예요? 파이가 되죠. 그래서 3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토탈 플럭스는 9파이였는데 윗면과 아랫면으로 빠져나가는 플럭스의 합은 3파이예요. 그러니까 옆면으로 빠져나가는 플럭스는 9파이에서 3파이를 뺀 6파이가 됩니다.